한평생 농사를 지으시다 은퇴하신 아버지. 아끼시던 그 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농지은행이 동행합니다. 직접 농사짓기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은 간편하게, 관리는 편리하게. 농지은행. 설혜아를 만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서천의 청정바다, 밝은 햇살, 푸른빛 맑은 물, 산뜻한 숲속 향기, 건강하고 맛있는 경험, 아름다운 자연이 주는 선물, 설혜아입니다. 서천군 농수산물 공동 브랜드 설혜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사통 발달의 교통요지를 자랑하는 충남 서천군에 대규모 복합 물류센터가 들어설 것으로 예고됩니다. 이에 따라 서천군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등 지역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서항 ENC는 지난 13일 장안 국가산업단지에서 복합 물류센터 착공식을 열고 공사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과 전북권을 아우를 서해안의 물류 중심지. 지난 13일 서천군은 주식회사 서항 ENC 복합 물류센터 착공식을 개최하고 이를 예고했습니다. 서항 ENC는 장안 국가생태산업단지 내 49,165제곱미터 부지에 1,200억 원을 투입한 대규모 복합 물류단지 건설로 입주기업과 인근 도시기업들의 물류 보관과 수요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서천군과 지난해 7월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0월 12일 착공식에 이르렀습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장안 국가생태산업단지와 서천 소재 기업체 대표,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새롭게 자리할 물류센터를 기대하는 축사와 기념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착공식을 개최하는 주서항 ENC 복합물류센터는 충남과 전북권을 아우르는 서해안의 최대 규모의 종합물류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을 확신하며 우리 군의 물류 입지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관련 업체들이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김기훈 군수는 복합 물류센터로 인한 지역 발전을 기대한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서항 ENC 최정석 대표는 복합 물류센터 건설은 서천의 농수산물을 전략적으로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회라며 서천군을 중심으로 충남과 전북권 물류시장의 랜드마크로 자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건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물류센터가 가동되면 400여 명의 신규 고용에 지역주민 우선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충남과 전북권을 아우르는 서해안 물류 거점의 중심으로 관련 산업 협력업체들의 산단 투자 유치를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군은 3개의 기차역과 3개의 고속도로, 국제항만구와 국가어항이 있는 4통팔달 교통의 요지로 복합 물류센터가 들어설 경우 입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공사 시작으로 2년 뒤 새롭게 선보일 대규모 복합 물류센터, 우리 서천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SBN 뉴스 이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전대를 놓은 택시기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심야 택시난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정부는 택시 심야 할증과 규제 완화 등으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택시기사와 승객 측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3년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최근 도마 위에 오른 택시난 문제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택시기사의 수도 줄었을 뿐 아니라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기사들은 택배나 배달 업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면서 심야 택시 운행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전국 택시 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말 10만 2,320명이었던 전국 법인 택시 운전자는 지난 5월 7만 4,536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는 택시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 호출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 여름부터 논의된 심야 호출료의 경우 밤 10시부터 새벽 3시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이던 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심의를 거쳐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심야 할증 요금은 오는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이 확정된다면 내년 2월 이후에는 심야 택시 기본료가 10,000원이 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서천군은 심야 호출료 등 택시 요금 인상과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군 관계자는 SBS 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천의 경우 올해에는 인상 계획이 없지만 내년에는 요금 개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면서 내년 요금 개편과 관련해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택시기사와 승객 측은 앞선 국토부 발표에 담긴 방안이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란의 근본 문제인 기사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택시 승객의 부담만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뉴스 이시은입니다. 충남 서천에서 4년 만에 열린 서천 군민체육대회. 지난 주말 체육대회에 참가한 군민들의 열기로 뜨거웠는데요. 치열했던 승부 끝에 종합 우승 트로피는 한산면에게 돌아갔습니다. SBS 뉴스는 서동식 한산면 체육회장을 만나 숨은 체육대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지원 기자입니다. 오래간만에 하니까 그런가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많이 해주셨고 또 군민들도 많이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오래간만에 해서 4년 만에. 그래서 또 더욱더 즐거웠고. 서천군민체육대회는 코로나19 유행으로 2018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서동식 한산면 체육회장은 오랜만에 열린 체육대회에 면민들이 더 강한 열정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로 46회를 맞은 서천군민체육대회. 한산면에게는 이번 우승이 18년 만에 돌아온 우승이기에 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뭐 우승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고 그냥 종목마다 참여를 해서 다 같이 즐겁게 한번 지내보자 이렇게 그냥 하고 나갔는데 이렇게 우승을 하니까 더욱더 기쁘고. 한산면의 주력 종목은 달리기였습니다. 역시나 한산은 자신 있는 것은 달리기구나 그런 생각이 더욱더 들더라고요. 자신감을 보였던 종목인 만큼 한산면은 여자 달리기 부문 2위, 남자 달리기 1위를 차지하며 우승에 큰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연습 기간이 짧아 우승을 기대하지 못했다는 한산면은 오랜 기간 연습에 총력을 쏟은 판교와 서면의 우승을 예상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한산 면민들의 저력과 협동심이 우승의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그래도 우리 한산면은 저력이 있구나. 체육을 하니까 이렇게 합동심이 좋아서 우승을 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서동식 회장은 한산면이 체육대회에서 우승한 것처럼 앞으로도 마음을 모아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SBS 뉴스 이지원입니다.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충남 서천군 유치를 위한 토론회가 오는 20일 서천군 문예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서천군과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역 국립기관과 충남도 관계자, 지역 어민 등이 참여하며 20일 오후 2시 문예의 전당 2층 교육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갯벌 관리를 위한 통합조직인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토론회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서천군 유치를 위해 제언을 받는 자리로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한편 갯벌 보전본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자체는 충남 서천군, 전남 시안군, 전북 고창군 등 모두 3곳입니다. 새 지자체는 14일 공모 PPT 심사 발표를 마치고 오는 24일 현장 평가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지난 12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95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는 것을 막고자 만 75세 이상은 12일, 만 70세에서 74세는 17일,
만 65세에서 69세는 20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의료 취약지에 해당돼 지역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자도 12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국가유공자, AI 대응요원,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암 및 당뇨 환자 중 만 14세에서 64세까지의 연령에 해당된다면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대상자 증명서류를 지참해 접종 일정에 따라 관내 위탁 의료기관 29곳 중 한 곳을 방문하면 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새로운 노인 복지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 초고령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김태흠 지사는 경로의 달을 맞아 충남 노인회관에서 열린 제26회 충남 노인의 날 기념 행사에서 큰 틀 속에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노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남의 노인 인구는 8월 기준 43만여 명으로 전체의 20.4%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난 시군 방문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요청하신 경로당 환경 개선과 노인대학 활성화 등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파크 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대, 공주의료원 노인 특화병원으로 육성 등의 계획도 내놨습니다. 대전시가 중국 시안시와 우호 협력도시 결연을 맺으며 중국과의 교류 협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지난 13일 대전시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중국 시안시와 우호 협력 도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과 리밍위안 중국 시안시장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두 도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인구 1,300만 명의 시안시는 중국 서북부 지역 최대 도시이자 베이징과 상하이에 이은 중국 세 번째 국가급 국제화 대도시로 꼽힙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립생태원이 12월까지 제주 난대림 지역에 사라져가는 식물들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주도에서만 자생하는 고유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제주 고사리삼을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13종을 선보입니다. 서천소방서가 찾아가는 민원 상담 서비스인 더 다가가는 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건축허가 사전 협의제, 위험물 제조 소등 관련 민원 상담,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 위험물 정기 점검 및 정기 검사 등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서천군 지회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주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항읍과 한산면, 판교면에 위치한 취약가구 3곳을 찾아 집수리 자원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MG에 앞으로의 MG를 더하면 무궁무진! 금융이 디지털로 따뜻해지고 함께 성장하고 환경에도 진심이니까 금융 그 이상으로 무궁무진! 기대하세요. MG가 만드는 더 새로운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